평생 나만 사랑할 것 같던 어머니가 이제 다른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제가 받았던 사랑을 차지한 아이는 나의 딸, 그녀의 손녀입니다. 저는 연기자 정웅인입니다. 6살 세윤이와 얼마 전 태어난 막내, 그리고 소윤이. 세 딸을 키우고 있는 저는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처럼 3대가 한 지붕 아래 사는 게 보기 드문 광경이라고 하네요. 우리 벌어먹여 살리려고 젊음 다 보내시고 땡볕 많이 쓰이고 장사하러 다니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죠. 제 평생 보아온 익숙한 어머니 얼굴이지만 이제 내 아이들의 할머니가 된 그녀가 조금 낯설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칭찬에 인색하신 분인데 칭찬도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예뻐서 그러는지 뭐 이제 나이 먹어 그러는지 그냥 무조건 이쁘기만 해요, 그냥. 수시로 할머니 품을 파고드는 아이들만 아는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근데 할머니 품에 가면 이상하게 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괘씸할 때도 있는데 근데 애기들이 아나 봐. 할머니 진짜 그 정이 섞여 있는 그런 사랑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 4명 중 1명은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들이 청소년이 되면 10명의 7명은 조부모를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네요. 저희 집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슴으로 뭘 많이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진짜 제가 못하는 걸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많이 채워주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머님은 힘드시겠지만 제가 많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할머니 봐봐요. 한때 분가도 생각했던 저희 부부의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나이 차를 넘어 할머니와 아이들이 친구처럼 함께 웃고 우는 걸 볼 때마다 저는 궁금해집니다. 오직 부모와 자녀만이 가족이라고 꼽는 핵가족 시대에 과연 우리가 잃어가는 것은 없는 걸까요?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던 날, 안녕하세요. 예진아, 내려와. 초등학생 승준이가 동생을 마중 나왔습니다. 그냥 우산을 안 챙겨왔자 비 맞고 가라는 거야? 아니, 얼른 저쪽으로 우산도 마다하고 빗속을 내달리는 장난꾸러기 동생 유진이. 눈만 마주치면 아웅다웅하는 남매지간입니다. 응. 손 씻어야지. 퇴근이 늦는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매를 맡습니다. 7살 유진이의 지정석은 할아버지의 무릎. 승준이네처럼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3%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 그렇게 따로 사는데 제 반 중에서 저만이 유일하게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아요. 그렇구나. 딴 애들은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면서 뭐 불편한 점 없냐? 집이 뭐 좀 좁지 않냐? 이제 한 개 남았어. 할아버지는 원래 결혼한 아들을 분가시켰습니다. 재밌어요?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맞벌이인 아들 내외와 살림을 합칠 때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도 했다고 합니다. 니들 애는 손주는 못 봐준다 우리가. 꽤 일반적인 사회 경향이고 그쵸, 예. 우리 주변에서 보면 손자를 봐주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이제 특히 또 같이 살면서 이제 자기의 명분은 이제 모시고 살겠다 그러는데 이제 사실은 뭐 애들을 봐달라 이거를 알면서도 젖병과 기저귀를 떼면 그만일 줄 알았던 한지붕 3세대. 그런데 손주들이 커나갈수록 오히려 대가족의 필요성이 더 크게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나는 진거 자. 아직 어린 남매다 보니 조용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너 항상 오빠한테 먼저 적으면 되겠나? 비에 흠뻑 젖은 남매가 목욕을 하는 순서를 두고 내기를 했었나 봅니다. 너는 왜? 약속대로 네가 졌으면 양보를 해야지. 나오지 마. 어리다고 무조건 감싸는 대신 공평하게 싸움을 중재하는 것은 할머니입니다. 잠시 후 사과를 하러 나온 유진이. 할머니는 아무리 바빠도 아이가 잘못하는 것은 꼭 납득시키고 넘어갑니다. 꼭 네가 이겨야 된다는 게 어딨냐? 그래 슬펐지? 됐어 이제 마음 풀고 얼른 가서 해. 애들한테 무슨 뭐 그냥 저거 할 수도 없고 할머니가 좀 모자란 듯 주책을 좀 떨면 지도 웃죠. 승준이는 그 사이 의젓하게 책상에 앉습니다. 올해부터 할아버지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네요. 4학년도 되고 하니까 이제 저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잖아요. 승준이의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할아버지는 아이를 학원으로 내모는 대신 함께 책상에 앉아주었다고 합니다. 두 자릿수 곱셈을 좀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조금 가르쳐 주셨어요. 응용 문제를 또 어려워하니까 이제 또 할아버지께서 또다시 가르쳐 주시고 해서 이렇게 실력이 좀 는 것 아닌가 싶어요. 더디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를 기다려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뒤처리가 더 번거로울 것 같아서 때로는 조바심에 대신 해주고 마는 부모도 많은데 말입니다. 이런 여유가 아이들을 변화시킨다는 걸 보아온 승준이 아빠는 이제 조부모가 된 부모님께 새삼 감탄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점수가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잘 나올 때도 있고 하지만 수학이 재미없어서 뭐 싫어한다든지 공부 안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저 키울 때도 좀 저렇게 좀 하시지 이제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 예, 그런 생각이 좀 가끔 들어요. 직장 근처로 이사하는 대신 새벽 출근길을 감수하는 것도 3대가 함께할 때 아이들이 더 잘 자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루 시작도 달라졌습니다. 깼어요? 어제 늦게 잤네. 엄마가 오늘 일찍 나가서 할아버지 품에서 잠을 깨우고 손자. 마음에 드는 손자. 응. 가서 선생님한테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와. 네. 그렇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친구들이 우리 승준이 좋아하게 만들기. 알았지? 네. 파이팅. 파이팅. 그렇지. 가. 덕담으로 하루를 엽니다. 빨리 가. 내 자식도 나만 뜯어주는 건 못 보는데 할머니 입장을 해서 딱 해보니까 지나온 것 쭉 경험으로 비춰봐서 그것도 별거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럼 얘가 환히 웃어. 아이의 가족 그림에는 빠지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가 자라나 학교로 학원으로 갈 때면 이 관계가 변해가야만 할까요? 꼭 같이 살지 않더라도 조부모와의 교류가 계속 이어질 수는 없는 걸까요? 뜨거운 포옹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할머니와 손주들이 있습니다. 와락 안겨오면 버거울 만큼 커버린 고3 쌍둥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학원까지 거르고 내내 서성이며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너무 애쓰는 것 같아서. 아니 수빈이 할머니가 진짜 뭐야.
온 가족이 까치발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수험생이 2명이나 있지만 할머니가 오는 날만은 예외입니다. 저희 집 반찬은 거의 전부 다 엄마가 보내주신 거예요. 아이들 성적을 두고 어김없이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설전이 벌어집니다. 할머니는 좀 안 그래요. 그 정도 하면 잘했다, 잘하는데 너무 뭐 자꾸 너무 욕심 부리면서 이렇게 다그치지 말라고 하는데 저나 애 아빠는 욕심이 좀 있죠. 좀 더 잘하게. 아이고 그래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사람이 제 아빠는 전부 다 1등만 하면 그러면 다 어떻게 되냐. 아니 그 마라톤 우리 애들이 1등 하라 몇백 이거지. 명이 막 몇십 명이 달려가도 1등은 하나야. 그 우리 1등 애들이 하나만 1등 하라는 거지. 손주 편만 들어서 서운할 만도 한데 엄마는 언제나 할머니를 반깁니다. 쌍둥이가 사춘기를 무난하게 지낸 것이 할머니의 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고에 다니는 소명이와 학교 임원을 도맡아 하는 소민이는 주위의 부러움을 사는 모범생입니다. 최고수상 학생. 아 이러니까 내가 우리 자를 믿을 수밖에 없지. 내 말이 걸렸나? 좀 차이가 있어요? 좀 차이가 있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적으로 저를 믿어주시고 언젠가는 꼭 이뤄낼 거다 이렇게 믿어주시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은 아우 진짜 고민도 많고 의심도 많고 참견도 많고 완전 할머니만큼의 바쁜 엄마 아빠 대신 지치지도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던 할머니. 애들은 나를 이래요 그냥. 아이고 정말. 할머니가 귀찮아하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 통화로 이메일로 격려를 해주곤 했죠. 거의 막 왕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약간 좀 소극적이고 뭔가 친구도 별로 많지가 않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 말하기 그랬어요. 약간 그때는 또 아버지나 어머니나 공부에만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그때 뭐 할머니가 근데 좀 더 믿어주시고 뭔가 큰 사람이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달라줘야겠다.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번갈아가면서 같이 통화하면서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뭔가 기분이 되게 통화하고 끝나고 나면 기분이 되게 뭉클해지고 되게 좋아서. 쌍둥이와의 친밀감이라면 엄마 아빠가 한 수 위일 텐데요. 할머니가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할머니의 집에는 아직도 장난꾸러기 손주들과의 추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멀쩡한 가구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죠. 여기서 노는 거요. 여기서 문짝을 이걸 들고는 이제 문에 올라가는 거는 이거 문 닫고 잡고 이렇게 올라다니면서 그때 탔어. 안 맞아 다들. 그리고 물론 뭐 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이야. 저 애비가 더하지 내가 더 하겠어. 그러지만 늘 표현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애들을 웃는 낯으로 이렇게 다 모여요. 우리 가족 모임을 참 잘해. 자주 모여요. 그런 손주들이 커나가는 것이 대견한 마음에 서툰 글씨로 쓴 종이 한 장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남을 좋아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모르겠다. 솔직히 우리에게 왜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손주들만 모이면 백일장을 열고 나이를 떠나 함께 공부하던 할머니. 엄마 아빠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이러면 우리가 이제 애들 서로 이렇게 딱 쓰고 내면 이제 장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모든 애들이 다 장원이었어요. 근데 다 내면 이제 누구와의 비교 없이 따뜻하게 품어주던 할머니는 그렇게 7 손주들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중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조부모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빈도를 조사해봤습니다. 매주 만나는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것 같다. 거의 없고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나는 대답도 아주 적습니다. 명절 때만 만난다. 과반수 이상이 명절이나 얼굴을 마주할 정도. 전화통화 횟수도 학년이 올라가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대부분 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데다 학업이 우선이다 보니 교류는 점점 뜸해집니다. 별로 평소에 안 만나니까 어색해서 피하게 되고. 시험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부터 공부해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고 있냐, 대학 가냐 막 이런 말 들을까 무서워서요. 그런데 최근 손주 양육을 맡는 조부모는 늘고 있습니다. 원숭이다. 매일 마산 공원을 휘젓는 5살 유진이. 그래, 원숭이도 하고 고릴라도 하고 유진이도 하고 다 해라. 호기심에 발걸음이 달뜨는 유진이 곁엔 언제나 백발 할아버지가 함께합니다. 이젠 쫓아가기도 벅찰 정도로 날쌔졌죠. 관심사도 매일 바뀝니다. 오늘은 솔방울에 정신이 팔렸네요. 올해 열린 거? 자연학습이 시작됩니다. 그래. 이건 올해 달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이고 이건 아기지 지금. 그러면 무엇이든 직접 해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5살. 딱 맞는데. 말도 늘고 요구하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업어줘봐. 네가 손 대보려고. 아 나도 손 대볼 거야. 5분이면 조카를 유치원길이 늘 30분 넘게 걸립니다. 그래 됐어. 됐어? 응. 자. 얘는 더 큰 놈이야. 아까보다 더 커. 그렇구나. 이렇게 다니면서 나름대로의 제가 세상을 이제 배우는 거죠. 함께 가자. 함유진.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렇듯 부터 황혼 육아를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학 중인 아들 내외 부탁에 못 이겨 젖먹이 유진이를 안아든 지 5년. 지금은 동네 주부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예, 우리 애스 그냥 이런데 그 뭐 유진이는 어떤지 여쭤보고 그냥 서로 이제 정보 공유하는 거죠 그냥. 굉장히 좋으세요. 이렇게 보통 엄마들보다 더 이제 신경 써서 놀아주시고 예를 들어서 뭐 매미 같은 것도 잡고 곤충.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할머니의 애정 표현도 화제거리입니다. 유진이를 맡으면서 교육 원칙도 세웠습니다. 뭐 쓰려고 그랬어? 또래와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아이가 관심을 보일 때까지 기다려주기입니다. 유진이가 한글보다 한문을 먼저 배우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신문에 나오는 한자를 읽고 쓸 정도가 됐죠. 선녀할 때 선자 써봐. 끊임없는 질문 공세에 시선을 돌릴 수 없을 지경으로 열심입니다. 이것도 부가 들어가? 똑같은 부야. 애들이 이렇게 패턴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은 책도 읽어 달랬다가 어느 때는 뭐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해야 돼요. 그러면 지가 이제 종이에다서 1모, 2모, 3모 해가지고 이제 그 뭐 숨바꼭질 10번, 그다음에 책 읽는 거 몇 번. 얼마 전부턴 또 관심사가 바뀌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끌고 나오는 유진이. 한글을 가르쳐달라는 신호입니다. 네가 쓸 때는 네가 지워야지. 할아버지가 할 건 할아버지가 지우고. 바다가 아직도 남았어. 이것 봐 봐야지. 또래에 비해 늦은 걸 알지만 아이가 졸을 때까지 지켜보았다가 한 달 전 못 이기는 척 한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방식도 독특합니다. 유진이가 자음 하나를 적으면 할아버지가 어울리는 모음을 적습니다. 기마. 말을 타는 걸 얘기하거든. 너도 한번 써봐. 기마. 단어 하나를 익히는데 오랜 시간 공을 들입니다. 자, 이응을 쓰면 이마, 치읓을 쓰면 치마. 자, 우리 읽어보자. 시중엔 한 달이면 한글을 뗄 수 있다는 교재도 많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느리더라도 확실히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직접 한글 교수법을 고안했습니다. 한글도 이 조합을 해서 쓰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좀 해가면서 천천히 가르쳐야지. 이걸 뭐 지금 뭐 책을 읽거나 그럴 정도는 필요 없잖아요. 대충 아주 잘했어. 언제나 칭찬으로 마무리하는 수업. 그냥 가면 되나? 정작 자식들한테는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보면 이것도 못해 몇 시까지 해. 그냥 강압적이고 지시적이고 이랬는데 요즘에 이제 저 녀석을 키우면서 쭉 보면은 아 이런 건 이렇게 일종의 조언을 해주면은 스스로 다음 단계 올라가겠다. 또 그 다음 뭘 하면은 이런 걸 해주면 좋겠다. 자식을 키울 때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젊은 혈기에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그 냇가에서 나무. 하지만 세월이 지나니 할머니 손은 약손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봐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싶고 그냥 그 생각보다 이제 잘 이제 이겨내긴 이겨냈는데 글쎄 지가 알까 모르지.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품 안에서 글자를 배우고 교육을 받는 것은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최초의 육아일기 양아로. 부모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우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손주가 일찌감치 학문에 관심을 보이자 흐뭇해하다가도 아이를 다그친 다음 후회하는 할아버지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아이들의 교육을 맡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특히 기본이 되는 천자문과 예절 교육을 부모가 맡게 되면 아이의 학문적 성과에 조바심을 내고 자칫 학문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할 수 있다고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를 건너는 교육이라고 해서 격대 교육이라고 불립니다. 대가족이 살 때에 그게 기본 룰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건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였다고요. 나는 어릴 때 가장 어린 기억이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던 게 아니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잤던 게 내 기억입니다. 나는 잘 어릴 때 할아버지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렇죠. 할아버지한테 수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큰 기업을 경영하는 이용태 회장은 이제 자신이 받았던 격대 교육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특별한 날. 젖먹이 증손주까지 4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가정을 꾸려 아빠가 된 손주들이 학창 시절부터 지켜온 할아버지와의 토론 시간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이게 좋은 것 같다, 저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섣불리 결정을 했던 케이스고요. 좋은 거 뒤집으면 나쁜 게 그 뒤에 있어요. 나쁜 거 뒤집으면 그 뒤에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1시간 동안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나는 80이 됐지만은 나는 얘들하고 이거 하다가 내 스스로가 다시 반성할 때가 있거든요. 할아버지 수업이라는 게 조금 더 정감 있고 그때 할배 수업이라고 할것 같아요. 할배 수업이죠, 할배 수업. 저끼리 연락 다 해가지고 할아버지 이 날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면 되는데 이놈들이 잘 안 모여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집뿐 아니고 모든 집이 그럴 겁니다. 벌써 10년째라고 하는데요. 성인이 된 지금에야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그냥 와가지고 이제 앉아서 들었었죠. 무슨 말을 하셨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뭘 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 가서는 좀 경청하는 습관도 들게 되고 또 이제 어르신분들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글을 이제 그때 방금 읽어가지고 거의 읽는 것만으로도 박수 쳐주고 그다음 뭐 이렇게 할 얘기 있으면 뭐 아무리 어리다운 얘기 하더라도 다 박수 쳐주고. 이런 모임은 부모 세대의 이해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조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학교 수업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믿게 된 것은 자신의 사춘기 시절
경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서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오니까 완전히 촌뜨기가 된 거예요. 사투리 쓰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뭐 하냐면 내가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보일 때까지 서가지고 흔들어 주세요. 한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돌아보면 쭉 계세요. 이게 훈훈한 게 오면서 나는 굉장히 사랑받는 존재고 우리 어른들한테 이런 존재야. 니들이 지금 그런다고 뭐 어쩌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아니야. 이런 것이 평생을 자기 자존감과 자긍심을 굉장히 심어주면서 빨리 나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채 돌이 지나지 않은 증손주까지 글쎄요. 정리도 곧 나올 거예요. 4대가 한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오랜 외국 생활로 몇 년 만에 함께한 손주도 있지만 세대를 넘나드는 대화에는 어색함이 없습니다. 손주들이 사춘기 시절부터 시작한 할아버지와의 추억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쌓아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돌려가 줄게. 아직 말문이 트이지 않은 증손녀들은 먼 훗날 한 세기 가까이 차이 나는 세대 간의 자리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이제 말 알아들으면 이제 붙들고 교육해야지. 그럼 안 와요, 할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잊었던 조부모 교육. 그 놀라운 힘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대규모로 가족관계 연구를 진행 중인 미국의 한 대학. 조부모와 가까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년배와 친화력이 좋고 봉사활동도 활발한 친사회 점수가 유독 높습니다.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So it may be that grandparents, that children watch their grandparents, and it's a modeling. It may be that grandparents teach their grandchildren. Maybe they talk about it. Maybe they. 핵가족이 대부분인 현대 사회에서 소홀히 여겼던 조부모와의 관계가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죠. I don't know that teenagers will ever say hang out with their grandparents like they are with their friends. They may not spend more time with them, but that doesn't mean that an emotional connection can't be maintained and fostered through communications, you know, on some kind of regular basis. I think if you lose that, then you're losing something. 인성만이 아닙니다. 애초에 조부모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았던 청소년 연구. 하지만 심층 면담에서 청소년들이 조부모를 자주 언급하면서 가족관계 연구에 포함시켰습니다. A decision to include all generations that were essential to understand the lives of these young people who were in secondary school. 그런데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놀라운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조부모와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낸다고 답했던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먼 훗날 아이들의 성적까지 좌우하게 되는 조부모의 힘은 뭘까요? Many of them think their grandchildren can do anything they decide to do, and they give them that confidence that they can do that. The high level of accomplishment has a lot to do with expectations, standards, not wanting to disappoint their grandfather, for example. 북두 칠성이라고 이렇게 큰 글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리고 또 별이 여기서 저리 쫙 가면 조부모의 무한한 격려와 기대, 때론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평일 한 시립도서관. 어른들 사이 유난히 작은 아이가 눈에 띕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의 승원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풀고 있는 수학 문제가 평범하지 않네요. 처음일 때는 어려웠지만요. 지금은 알만해요. 승원이는 만 10세에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해 세상을 놀라게 했죠. 최연소 기록인데 중학교 입학부터 고졸까지 최단기간에 끝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평균 이하의 성적을 받던 더딘 아이였습니다. 제가요, 학교 다니는 애들은 엄마 아빠를 막 지적을 했었거든요. 공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아, 예전엔 조금. 근데 지금 늦게 오니까 열등생에서 최연소 합격 신화를 쓰게 한 힘은 바로 할머니라고 하는데요.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봐주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때도 이제 할머니가 봐주시면서 이거를 다 어떻게든 케어를 한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키웠으면 이렇게 좀 밝게는 안 되지 않았을까. 때려줬겠죠, 저는. 버릇 고친다고. 어릴 적부터 힘이 되어온 할머니에 대한 승원이의 애정도 각별합니다. 저는 할머니가 자유롭게 이렇게 해주니까 전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못할 게 뭐 있어? 이래가지고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검정고시 하게 된 것도 할머니 덕분이고요. 대학 입시 준비로 집과 도서관만 오가는 승원이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외출을 합니다. 얼핏 스쳐가는 모습에도 할머니를 알아본 승원이 몸이 먼저 들썩입니다.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초등학교 1학년 승원이를 시골에 데려와 키워준 할머니.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왔어? 아이고. 아이고 키도 할머니보다 더 크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제 네가 뭐 위로 올라간다. 전에는 할머니가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손자 앞에서는 언제나 웃는 얼굴이지만 아픈 마음으로 승원이를 보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승원이가 1년을 보낸 교정. 아이고 재밌다. 할머니는 해가 지고 경비원에게 문 닫는 시간을 늦춰달라는 부탁을 하면서까지 승원이를 기다려줬었죠. 공부 안 하고 그냥 뛰어놀라고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 크면은 잘하겠지. 괜찮다고 말했지. 왜 이러냐? 평생 농사만 지은 할머니는 손주의 공부를 봐줄 엄두도 못 냈습니다. 나중에 원망을 듣는 게 아닐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었죠. 진짜 할머니가 좋대요. 그래. 아이고 거짓말이라고 내가. 진짜요. 진짜요? 네. 할머니 집을 떠난 지 3년. 승원이는 할머니 선물에 용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뭐 있어? 어이구 선크림도 할머니 이뻐지라고? 네. 아 햇빛에 타지 말라고요. 고마워. 네. 키워준 보람 있네. 제일 심한 거 하나 있어. 행여 손자를 망치는 것이 아닌가 싶어 할머니가 만든 받아쓰기 기록이 아직 남아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그네. 햇볕이. 그래서는 내가 데리고 가라고 그랬죠. 이렇게 맞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도저히 나도 좀 나중에는 좀 아이고 불안한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데려가야지 안 된다고. 그래서로 그래 오빠 보자. 할머니가 무서워서. 한 번도 손주 앞에서 내색하지 못했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승원이는 할머니한테서 얻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 힘이 담긴 비밀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그랬지. 아이고 7살 배기가 할머니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잘했다 그랬죠. 네 개나 마주왔다 그러고. 성적이 떨어질 때 할머니와 엄마의 반응은 확연히 달랐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하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그때 했을 때 나 4개나 맞았다고 했을 때 4개가 뭐냐고
그리고 6개나 틀렸냐고. 농사를 지으려면 흙을 갈고 씨를 뿌린 다음에도 싹이 튀길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승원이를 기다려줬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할머니의 위로가 승원이에겐 기적을 낳은 셈입니다. 성적과 관계없이 잘했다고 칭찬만 하는 할머니에게 승원이 엄마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괜히 응석바지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었죠. 하지만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하면서 더 여물게 자라났습니다. 잘 먹어요.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애정과 시간이 아들에게 기적을 이뤄냈음을 엄마도 새삼 인정하게 됐죠. 느낀 게 아이가 진짜 변하는 거는 진짜 자기를 무한적인 사랑을 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정말 이뻐해주면서 소곤거리듯이 뭐라고 얘기할 때 아이가 바뀌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자꾸 나이 먹으면서요 이해랄까? 그냥 그런 것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대학 입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 봤으면 좋은데. 아쉽지만 승원이는 가야 합니다. 큰애들도 못한데 몇 살, 이제 12살 배기가 또다시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보면은 그렇게 좋으면서도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아이고 저 어린 것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을까 싶고. 인내와 격려로 부모도 보지 못한 아이의 가능성을 이끌어낸 조부모들. 과연 부모와 어떻게 달랐던 걸까요? 조부모가 하는 칭찬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심리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아이들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7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칭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유치원 아이가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쌓기 문제입니다. 아이들 모두 집중력을 잃지 않고 주어진 시간 3분 안에 쌓기 과제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과제를 통과한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금 다르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진짜 똑똑하다. 한 번도 안 썼어요. 너무 잘한다. 머리가 진짜 좋은가 봐. 한 그룹엔 성공한 결과를 강조하며 칭찬해 주었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했나 봐. 뭐든지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다른 한 그룹엔 열심히 했다며 성공한 과정을 강조해 칭찬했습니다. 다음 과제로는 7살 어린이에겐 아주 어려운 정교한 쌓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3분이라는 제한 시간을 두어 심리적 압박을 더했습니다. 3분 안에 날 미묘한 차이가 있는 칭찬을 받은 두 그룹. 과연 차이가 날까요? 양쪽 그룹 모두 과제를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첫 과제보다 갑자기 어려워진 탓에 당황스러워합니다. 전화하고 올게요. 칭찬을 해줬던 실험 진행자가 자리를 뜨자 두 그룹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 번 실패한 다음에는 결과를 칭찬받은 그룹은 단 한 명도 다시 쌓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흥미를 잃은 모습입니다. 같은 실패를 겪었지만 열심히 했다고 과정까지 칭찬받았던 그룹은 다릅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끝까지 과제에 몰두합니다. 몇 차례나 쌓은 블럭이 무너져도 완성될 때까지 집중합니다. 끝내 어려운 쌓기 문제를 완성시키는 아이도 있습니다. 우와, 완성했다.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두 가지 칭찬은 도전의식이나 끈기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때그때 평가가 중요한 거가 아니고 이렇게 진정으로 하고 있는 과정을 즐기는 사람,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하는 거를 체험한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진정으로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과정 중심적인 칭찬을 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조부모의 지혜는 바로 뇌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MRI를 통해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입증해낸 미국의 연구진.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오히려 종합적인 판단력과 인내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Why some things get better with age in terms of emotion regulation or even in terms of wisdom or abstract thinking, that kind of thing, has to do with how the brain is working. 같은 과제를 수행할 때 젊은 사람과 노인의 뇌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특정 부위만 활성화되는 젊은이에 비해 노인의 뇌에선 여러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Strategies that people use. So they may bring in different life experiences, as I said. They may try things in 2 or 3 different ways, whereas a younger adult might try one thing one way and then give up. So it could be that that's a reflection of that there's many different ways of looking at a problem. And so 조부모의 영향은 유년기를 넘어 성년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스탠포드 대학교.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육학과의 박사과정에 도전하는 한국 학생이 눈에 띕니다. 15살에 서울대를 최연소로 합격한 한혜미 씨입니다. 그에게 조부모는 언제나 고향입니다. 지금 회상해보자면 따뜻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죠. 따뜻하다, 포근하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가서 자려고 안 했겠습니까? 제 방 놔두고. 최연소, 아이비리그 박사라는 화려한 수식어와 달리 혜미 씨는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대신 자신만을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손자의 질문에 항상 진지하게 답해주던 할아버지. 덕분에 공부의 즐거움을 흠뻑 배웠습니다.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 연세 적으실 때 같으면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저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하고 질문하면 다 답해 주셨는데 이젠 제가 혼자서 그거를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네요. 지금 생각해도 초절 학력이 전부인 할아버지가 보이는 지혜는 놀랍기만 합니다. 행여 공부에 실증을 낼까 일상생활에서 흥미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글자와 숫자도 자동차 번호판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규칙적인 게 보이니까 물어보게 된 거죠.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하면서 거의 지쳐 나가 떨어지실 정도로 물어댔을 건데 정말 그 인내심과 끈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 보면 일단 반복적으로 물어보는데도 똑같은 거 물어보는데도 계속.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디든 교실이 되고 무엇이든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이때 느낀 공부에 대한 열정이 혜민 씨를 스탠포드로 이끌었습니다. 빠듯한 유학생으로 시작한 신혼. 하지만 낯선 땅, 낯선 언어 속에서도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원칙을 꿋꿋이 지켜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커오다 보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 듣고 남이 또 서운해하고 기분 안 좋은 거 보면 저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론은 이런 거 안 지키면은 결혼해서 같이 살 자격이 없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잘 교육을 시켜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잡혀 있고 참을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뭔가 엄살 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이에요.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앞두고 있지만 할아버지는 넘을 수 없는 큰 산입니다. 학력과 삶의 지혜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할아버지께서 80년 동안 살아오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라든지 어떻게 위기가 처했을 때 극복해 나가느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박사를 받고 교수를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부산의 주택가. 할아버지 댁 근처에 살던 혜민 씨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곧잘 할아버지 댁으로 가곤 했습니다. 나태해질 때마다 자신을 붙잡은 사람도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집에는 아직도 혜민 씨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아침마다 봐요. 이 사진이요? 예. 손주의 개인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할아버지의 집. 혜민 씨가 매일 끼고 있던 백과사전도 빠짐없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나세요? 목마르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거동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게 할아버지랑 같이 만드신 거죠? 난 모르겠고. 같이 만든 거는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런데 이게 유치원 때 만들었대요. 이거를. 손주와 함께했던 기억마저도 낡은 사진처럼 그렇게 바래져가는 나이에 접어든 할아버지.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나 이럴 때 네. 아주 만능 박사라요. 이럴 때 무슨 뭐 말이 뻗도 안 나와. 손주를 향한 믿음만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그 손주 부부가 앞에 놓고서 무슨 말씀을 좀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아주 뭐 드림없이 뭐 하니까. 유학을 떠난 지 1년. 혜민 씨가 인사말을 전합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십니까? 응. 손주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표정이 환해지는 것도 잠시. 할아버지는 숨도 죽인 채 울음을 참아냅니다. 태평양 너머에 있는 손자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많이 여물어졌대. 전화했을 때 할아버지 웃으시고 하셨는데 좀 기침도 하신 것 같고 많이 기력이 세지신 것 같아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빨리 제가 졸업을 해가지고 할아버지 여기 좋은데 모시고 오고 싶은데 연세가 드시고 기력이 그래 안 좋으셔가지고 모시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졸업장 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건강이 잘 있으니까 빨리빨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할아버지 품에 안고 키운 손주는 반듯하게 컸습니다. 손자 며느리 보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년 3월에 방학하면은 가서 잘 계신지 또 인사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컸나요? 지가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이 길까지 왔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다 주고도 준 것이 없다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내리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언제나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을. 이게 할머니, 이게 저예요. 제가 이제 방송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되게 큰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엄청난 돈. 그게 오래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냥 계속 같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성묘 가서도 나 왔어 그러고 가거든요. 꿈에 한 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꿈에는 한 번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바쁜가 봐. 할머니가 저를 큰 물에서 놀 수 있도록 키우셨어요. 할머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까 이런 걱정 때문에 갑자기 막 눈물이 나가서 할머니 꼭 껴안고 잠들고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새 이렇게 커가지고 할머니 안 하니까 할머니 너무 작아지신 느낌이 들 때는 좀 되게 마음이 아파요. 커서 오히려 더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오히려 더 자주 전화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제 할머니 사랑해 이렇게 하면 그런 애교를 또 좋아하시니까. 예.